변명, 스스로 만든 감옥. 변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감옥이 되는가? 변명은 단순히 핑계를 대는 행위를 넘어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는 데 대한 자기 방어적인 설명 체계입니다. 이러한 변명들은 우리를 원하는 삶으로부터 차단하는 족쇄처럼 작용하며 스스로 만든 한계 안에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. 이 감옥의 벽은 주로 두 가지 잘못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. 우리 살다 보면 가끔 변명이라는 벽 뒤에 숨게 될 때가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만약에요, 그 벽이 사실은 우리 자신을 가두는 감옥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? 오늘 이 시간엔 바로 그 변명이라는 감옥을 어떻게 허물고 우리의 진짜 잠재력을 꺼낼 수 있을지 그 열쇠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. 변명은 거짓말보다 더 나쁘고 끔찍하다.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한 말인데요. 와, 정말 강렬한 말이죠. 아니, 어떻게 변명이 거짓말보다 더 나쁠 수가 있을까요? 그건 아마도 거짓말은 그냥 사실을 속이는 거지만 변명은 우리 자신을 속여서 성장의 문을 스스로 쾅 닫아버리기 때문일 겁니다. 그럼 도대체 변명이 뭘까요?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이유나 설명, 그런 게 아니에요. 자료를 보면 변명은요, 변화를 막으려고 정당화라는 벽돌로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기 방어 시스템에 가깝다고 해요.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게 두려울 때, 아, 나 원래 이래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만든 보이지 않는 벽인 셈이죠. 첫 번째 파트, 바로 변명의 감옥입니다.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까요? 사실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만큼은 절대 못 받고 라고 믿는 그런 습관이나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. 바로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 되는 겁니다. 나는 바뀔 수 없어. 난 뭐 원래 이런 사람인걸.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아마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변명 중 하나일 거예요. 바로 이 생각이 우리를 가두는 가장 단단한 감옥의 창살 같은 거죠. 그런데 정말 우리는 바뀔 수 없는 걸까요? 두 번째는 유전자에 대한 신화입니다.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변명 뒤에 숨어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, 그게 바로 유전자죠.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, 이건 타고난 거야, 어쩔 수 없어 라면서요. 많은 사람들이 내 성격이나 습관이 DNA에 딱 정해져 있어서 바꿀 힘이 없다고 믿거든요. 근데 과학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? 오랫동안 우리는 유전자가 운명이다 이렇게 믿어왔어요. 물려받은 DNA가 내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었죠. 하지만 최근 과학, 특히 세포생물학의 발견은 이 믿음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. 바로 우리의 생각이 유전자의 작동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. 마음이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관점의 전환이죠. 이 믿음의 힘, 이걸 보여주는 진짜 놀라운 실제 연구가 하나 있어요. 2002년에 베일러 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엄청 심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. 한 그룹은 정상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게 했고요. 근데 다른 그룹이 정말 재밌습니다. 의사가 수술하는 척 그냥 피부에 상처만 살짝 내고는 그대로 꿰매버린 거예요. 말 그대로 가짜 수술이었죠. 자,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? 정말 놀랍게도요, 아무런 치료도 안 받은 이 가짜 수술 그룹이 진짜 수술을 받은 그룹만큼이나 통증이 싹 사라지고 상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. 이 말은 실제로 그 가짜 수술을 받았던 환자 팀 페레즈가 직접 한 말입니다. 이 세상 모든 일은 마음에 달려 있어요. 마음이 기적을 만듭니다. 믿음이 몸을 바꾸고 생각이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,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또 있을까요? 이러니 유전자가 운명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. 세 번째, 우리 마음속의 바이러스입니다. 타고난 것,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명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이제 자라온 환경을 탓하기 시작합니다. 아, 우리 집은 원래 그랬어. 내가 보고 배운 게 그런 걸 어떡해. 이런 식으로요. 마치 내 성장 환경이나 문화가 나를 영원히 바꿀 수 없는 존재로 프로그래밍 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.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웃긴 짤 같은 거랑은 좀 다른 의미예요. 여기서 밈은 일종의 마음의 바이러스를 뜻합니다. 모방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쭉쭉 퍼져나가는 생각, 신념, 태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죠. 이런 마음의 바이러스는 우리 삶 곳곳에 숨어 있어요. 예를 들면 아주 힘든 시기를 겪으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언제나 부족해 라는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요. 아니면 어릴 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넌 똑똑하지 않아 라는 한마디가 평생 자신의 가능성을 막는 바이러스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.
이렇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생각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유전자와 환경이라는 이 거대한 변명거리에 그냥 영원히 갇혀 있어야만 할까요? 당연히 아니죠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모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해결책,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별명 없는 삶으로 가는 길,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알아차리기예요. 내가 어떤 변명을 입에 달고 사는지, 그 뒤에는 또 어떤 생각들이 숨어 있는지, 이걸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. 두 번째는 맞추기입니다. 이게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. 아, 난 안 돼. 이런 생각 대신에 아니, 난 뭐든 될 수 있어. 이런 가능성의 생각에 내 마음을 의식적으로 딱 맞춰보는 연습이에요. 그리고 마지막 3번째, 바로 몰입하기입니다. 변명이란 놈이 살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 있거든요.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.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예요. 방금 말씀드린 3단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, 현재의 몰입하기. 여기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.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사자한테 심하게 다친 얼룩말 한 마리를 관찰했대요.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얼룩말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더라는 겁니다. 내일 또 사자가 오면 어떡하지?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도 그때 도망쳤어야 했는데 같은 과거에 대한 후회도 전혀 없었어요. 그냥 지금 풀을 뜯는 그 행위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.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. 변명은요,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. 하지만 평화, 그리고 진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.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 때 변명이 끼어들 틈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가능성을 맞이하는 마지막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. 여기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? 만약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요? 부모님, 선생님, 친구들, 사회가 붙여준 그 모든 꼬리표를 싹 다 떼어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? 꼭 기억하세요. 여러분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의 과거도 아니고요.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생각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존재입니다.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. 결국 모든 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네요.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. 변명이라는 감옥의 열쇠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변명은 외부 세계가 우리에게 씌운 굴레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과 그로 인해 얻는 심리적 이득에 기대어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입니다.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. 자신의 삶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지고 변명 대신 가능성을 상상하는 의식적인 생각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이 감옥을 허물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.